오후 6시 30분 퇴근 시간의 강남역은 여전히 거대한 파도처럼 인파를 쏟아내고 있었다. 42살 유진은 발길을 멈췄다. 화려한 패션 회사 팀장이라는 직함 아래 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그녀에게 이 복잡한 지하철역은 지옥 같았다. 오늘따라 유난히 머리가 지끈거렸다. 신제품 론칭을 코앞에 두고 팀원과의 갈등, 상사의 압박,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텅 빈 공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그녀는 익숙한 2호선 승강장 대신 무심코 낯선 9호선 급행 승강장으로 향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이 혼란스러운 일상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었다. 그때 플랫폼 스크린도어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한 남자의 뒷모습에 그녀의 시선이 멈췄다. 검은색 백팩을 메고 조금은 지쳐 보이는 어깨. 10년 전 그녀의 남편이었던 민준이었다. 설마.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10년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이혼 후 서로의 삶에서 흔적조차 지워냈다고 믿었던 그였다. 그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동시에 발걸음이 굳어버렸다.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듯 그녀의 시선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민준 역시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45살 한때 촉망받던 건축가였지만 지금은 작은 설계 사무소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가장이었다. 10년 전 유진과의 이혼 후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사랑도 열정도 심지어 자신감마저도. 오직 아들 하준만을 위해 버텨왔다. 오늘도 어김없이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지하철역에 들어섰을 때였다. 맞은편 승강장에서 시선을 느꼈다. 무심코 고개를 돌렸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한 오피스룩을 입은 채 굳어버린 한 여자였다. 유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강남역의 소음, 수많은 사람들의 움직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플랫폼에 존재했다. 그녀의 눈이 크게 뜨였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민준 역시 얼어붙었다. 10년 만에 마주한 전부인.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눈빛에는 예전에는 없던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민준의 입에서 겨우 유진. 이라는 이름이 터져나왔다. 그 짧은 호명에 10년의 세월, 아픔, 후회, 그리고 미련까지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의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민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하철이 굉음을 내며 승강장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우르르 열차에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힌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이 순간 이 엇갈린 교차로에서 10년 전 끊어졌던 그들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될 것만 같았다. 민주는 유진에게로 한 발짝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의 발은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유진은 그를 피해 몸을 돌리고 싶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끝없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10년 만에 마주한 이 찰나의 순간이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다. 지하철이 굉음을 내며 승강장으로 빨려 들어왔다. 그 압도적인 소음 속에서도 유진의 귀에는 오직 민준의 입에서 터져나온 자신의 이름만이 맴돌았다. 유진. 그 짧은 한마디에 10년간 봉인했던 모든 감정의 파편들이 폭발하듯 튀어올랐다. 그의 눈빛은 10년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차가운 시선이 아니었다. 혼란, 후회, 그리고 어렴풋한 연민. 유진은 그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몸이 굳어버렸다. 지하철이 곧 출발합니다. 안전선 밖으로 물러서 주십시오. 무심한 안내방송이 그들의 찰나를 산산조각 냈다. 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쉬이 이익 마이너스 유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민준을 등졌다. 도망쳐야 했다. 이 모든 감정의 폭풍에서 벗어나야 했다.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이미 승강장은 인파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사람들의 거친 움직임에 밀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열차 안으로 떠밀려 들어갔다. 쾅! 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심장이 철렁했다. 열차는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진은 숨을 헐떡이며 유리창 너머로 민준을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굳어서서 그녀가 탄 열차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놓쳐버린 것에 대한 깊은 후회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 시선이 너무나 강렬해서 유진은 순간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10년 전 그가 떠났던 그 날처럼 또다시 자신이 도망치는 형국이었다. 열차가 속도를 내자 민준의 모습은 점점 작아졌다. 유진은 숨을 헐떡이며 열차 벽에 기댔다. 겨우 한숨을 돌리려는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 하지만 유진은 직감했다. 민준이었다. 10년 동안 바꾸지 않은 그녀의 번호를 그가 아직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내심 그가 기억해 주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유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받을 이유가 없었다. 아니, 받을 용기가 없었다. 10년 전처럼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그의 차가운 말이 다시 들려올까봐 두려웠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였다. 나야. 민준. 이대로 보낼 순 없어. 그의 문자에 유진의 심장이 요동쳤다. 이 남자가 왜 10년 동안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던 그가 왜 이제 와서?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유진은 열차 창밖을 내다봤다. 불 꺼진 건물들의 그림자가 쏜살같이 지나갔다. 이 지하철은 그녀를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 그녀는 혹시 민준이 자신을 쫓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한 시선을 열차 문 쪽으로 던졌다. 이대로 임의로 같은 도망이 시작되는 것만 같았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이 혼란 속에서 그녀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뒤엉킨 복잡한 감정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 만남이 과연 끝일까 아니면 파멸의 시작일까? 지하철은 어둠 속을 폭주하듯 달렸다. 덜컹 덜컹 덜커덩. 레일이 이어지는 굉음은 유진의 심장 박동과 섞여 격렬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휴대폰은 여전히 알 수 없음으로 번호가 바뀌어 계속해서 울려댔다. 민준이었다. 그의 메시지, 이대로 보낼 순 없어. 그 한 문장이 그녀의 심장을 찢는 칼날 같았다. 10년 동안 애써 외면하고 봉인했던 기억의 파편들이 터널을 지나는 열차의 속도만큼이나 거칠게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너와는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내가 그렇게까지 나갈 줄은 몰랐다. 유진. 10년 전 이혼 직전 민준이 내뱉었던 차가운 말들이 귓가를 때렸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유진은 숨이 막혔다. 열차 안은 수많은 승객들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마치 진공 상태에 갇힌 듯 혼자였다. 그녀를 쫓아오는 것은
민준의 집요한 연락만이 아니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준이 아빠잖아. 그녀가 울부짖던 목소리. 그게 뭐가 중요해? 이제 우리 끝났어. 민준의 단호한 외침. 창밖은 어둠뿐이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유진은 10년 전 자신을 차갑게 등 돌리던 민준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민준의 이름.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왜 이제 와서? 그녀의 삶이 겨우 평온을 찾았는데 왜 다시 나타나 모든 것을 흔들어 놓는가? 다음 역에 정차했다. 기이익 마이너스. 열차가 멈추는 소리만큼이나 날카로운 비명이 유진의 내면에서 울렸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몸을 날리듯 열차 밖으로 뛰쳐나갔다. 승강장은 한산했다.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민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자신을 올가매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승강장 구석으로 몸을 숨기려 할 때였다. 유진. 등 뒤에서 울리는 그의 목소리.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민준이 그녀의 바로 뒤에 서 있었다. 숨을 헐떡이는 그의 얼굴에는 필사적인 표정이 역력했다. 너, 어떻게? 유진의 목소리가 굳어버렸다. 급행 다음 역에서 내릴 줄 알았어. 민준의 눈은 광기 어린 집착으로 불타오르는 듯했다. 그의 어깨는 거칠게 들썩였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가 그녀를 쫓아왔다. 필사적으로 10년 전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집요함으로 유진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민준의 손이 그녀의 팔목을 낚아챘다. 그의 소나기는 생각보다 단단했다. 이대로 보낼 순 없어. 제발 내 말 좀 들어. 그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 했지만 그의 눈빛은 거의 협박에 가까웠다. 승강장 위를 지나가는 몇몇 시선들이 그들에게 꽂혔다. 유진은 수치심과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 남자는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는 걸까? 10년 전 그토록 차갑게 돌아섰던 그가 왜 이제 와서 이렇게 광기 어린 집착을 보이는 것일까? 그녀는 저항했지만 그의 힘을 이길 수 없었다. 이대로 그에게 끌려가면 다시 10년 전의 지옥 같은 과거로 돌아갈 것만 같았다. 그녀의 심장은 폭주하는 열차처럼 격렬하게 울부짖었다. 민준의 손에 이끌려 열차역 밖으로 나온 유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10년 만에 그의 손에 잡힌 그녀의 팔목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심장은 여전히 폭주하듯 뛰고 있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열기로 가득했다. 민준은 말이 없었다. 그저 그녀를 강남의 한적한 골목길로 이끌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길고 어색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왜 이러는 거야? 유진이 겨우 입을 열었다. 10년 동안 그렇게 냉정하게 돌아섰던 당신이 왜 이제 와서?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으로 뒤섞여 떨렸다.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필사적인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때는 내가 그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의 목소리도 갈라져 있었다. 너를 지켜주려면 내가 사라지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 그의 말에 유진의 눈이 크게 뜨였다. 10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의문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의 차가움이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말인가? 하지만 그 진실은 그녀를 더 큰 혼란에 빠뜨렸다.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팔목을 잡고 있던 손을 풀어 천천히 그녀의 손을 감쌌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온기는 10년 전과 똑같았다.
잊고 지냈던 온기에 유진의 심장은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손길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온몸이 굳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들은 말없이 걸었다. 그동안 서로에게 쌓였던 오해와 분노, 그리고 그리움이 뒤엉킨 침묵이었다. 민주는 익숙한 듯한 호텔 앞에 멈춰섰다. 하룻밤만, 단 하룻밤만 내 이야기를 들어줘.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유진은 망설였다. 이 남자의 진심이 궁금했고 1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감정의 매듭을 풀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따라 들어가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지옥 같은 과거로 이어질 것만 같아 두려웠다. 그러나 그의 눈빛, 그 속에 담긴 후회와 절박함이 그녀의 마지막 이성을 무너뜨렸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호텔 방의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고요함만이 그들을 감쌌다. 10년 만에 단둘이 마주한 공간. 어색함과 긴장감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향해 섰다. 민주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처럼 들렸다. 그는 유진을 꽉 끌어안았다. 그녀의 얼굴이 그의 단단한 어깨에 파묻히자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10년 동안 쌓아왔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고 등을 토닥였다. 그의 손길이 익숙한 듯 그녀의 등을 쓸어내리자 유진은 그에게 더 깊이 파고들었다. 눈물로 축축해진 그녀의 뺨에 그의 입술이 닿았다. 조심스러운 입맞춤, 그리고 이내 깊은 키스로 이어졌다. 10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그들의 숨결이 섞이고 서로를 향한 갈망이 터져나왔다. 유진은 그의 목을 감싸고 온몸으로 그를 받아들였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직 서로의 온기만이 존재했다. 멈출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은 끝이 아닌 10년 전 멈춰버린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호텔 방의 고요함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다. 10년 만에 다시 닿은 민준의 입술은 뜨거웠고 그에게서 느껴지는 모든 감각은 유진의 메마른 감성을 미친 듯이 뒤흔들었다. 그녀는 그의 목을 감싸고 더 깊이 키스했다. 미안해, 사랑해, 보고 싶었어.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오직 본능적인 갈망과 10년 동안 억눌렸던 회한만이 그들의 몸을 지배했다. 민주는 유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조심스럽게 이마, 눈꺼풀, 뺨에 입을 맞췄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귓가를 스치자 유진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녀의 입술이 그의 목선을 따라 내려가자 민준의 몸이 굳게 웅크려졌다. 그의 손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더욱 가까이 끌어당겼다. 얇은 옷감 아래로 느껴지는 서로의 체온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타올랐다. 유진은 그의 재킷을 벗겨내며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민준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드러나는 그의 단단한 어깨와 가슴은 10년 전 그녀가 사랑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과거의 아픔과 이별의 상처가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그저 서로를 향한 갈증, 그리고 다시 한번 완전해지고 싶다는 깊은 열망만이 존재했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쇄골을 타고 내려왔고 유진은 저도 모르게 신음했다. 그녀의 손은 그의 머리칼을 움켜쥐고 그를 더욱 자신에게로 밀어붙였다. 민주는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칼을 쓸어넘기며 속삭였다. 유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동시에
그녀를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은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고 그의 눈을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깊었고 그 안에 담긴 복잡한 감정들을 그녀는 읽어낼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다. 10년 동안 갈망했던 재회, 용서를 구하는 간절함, 그리고 그녀를 다시 놓치고 싶지 않다는 필사적인 마음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민준. 민준은 그녀의 옷 위로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다. 부드러운 옷감이 미끄러지듯 흘러내리자 유진의 숨결이 더욱 가빠졌다. 그의 손끝이 그녀의 허리선을 타고 올라가자 그녀는 몸을 떨었다. 10년 만에 다시 경험하는 낯선 감각들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하준이 아빠, 전 남편이라는 이성적인 단어들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이미 그녀의 몸과 마음은 그의 존재에 완전히 압도당한 상태였다. 그들은 서로의 옷을 벗겨내며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았다. 뜨거운 살결이 맞닿는 순간 유진은 참았던 신음을 터뜨렸다. 민주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침대로 이끌었다. 침대 시트 위로 쏟아지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그들의 실루엣을 어둠 속에 녹여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의 공백은 사라지고 오직 서로의 몸짓과 숨결만이 이 공간을 채웠다. 이것이 과연 용서일까? 아니면 또 다른 죄의 시작일까? 그들은 알지 못했다. 다만 이 순간만큼은 이 위험한 유혹의 경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 밤은 그들에게 10년의 공백을 메우는 뜨거운 고백이자 멈출 수 없는 위험한 게임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의 뜨거운 불길은 잦아들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유진과 민주는 각자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서로에게 중독된 듯 끊임없이 연락했다. 하룻밤의 실수로 치부하기엔 그들의 만남은 너무나 강렬했고 서로를 향한 갈망은 10년의 공백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깊었다. 그들은 해서는 안 될 만남을 이어갔다. 주로 늦은 밤 각자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차가운 도심 속 어두운 골목, 아무도 없는 새벽의 공원 벤치, 혹은 퇴근 후 한산한 카페에서 그들은 서로를 탐했다. 그들의 미래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한 번의 육체적 교감은 더 깊은 욕망을 불러왔다. 만날 때마다 그들의 손길은 더욱 거침없어졌고 그들의 시선은 서로의 몸을 탐하듯 훑쳤다. 민주는 유진의 옷깃을 조심스럽게 파고들었고 유진은 그의 거친 손길에 몸을 맡겼다. 그들의 숨결은 엉키고 속삭임은 더욱 은밀해졌다.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쾌락이라는 이름의 굴레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민주는 그녀에게서 사랑을 갈구했고 유진은 그에게서 위로를 원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사랑도 위로도 아닌 오직 서로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원초적인 욕망에 가까웠다. 유진은 민준의 품에 안길 때마다 그에게서 아들의 아빠이자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향기를 느꼈다. 그럴수록 그녀의 죄책감은 더욱 커져갔다. 한편 민주는 유진의 손길에 중독될수록 10년 전 그녀를 떠나보냈던 후회와 그녀를 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렸다. 그들의 만남은 이제 짜릿함보다는 위태로움이 앞서는 줄타기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유진을 자신의 작은 사무실로 불렀다. 다른 곳은 이제 싫어. 너랑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곳. 그의 눈빛은 간절함과 함께 어둠에 잠식된 듯한 광기를 띠고 있었다. 유진은 망설였지만 이미 그의 목소리에 중독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사무실에 들어섰다. 늦은 시간, 불 꺼진 사무실은
그들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었다. 민주는 유진을 벽으로 밀어붙이고 그녀에게 키스했다. 보고 싶었어. 미칠 것 같았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의 손은 그녀의 몸을 거칠게 탐했다. 유진은 그의 거친 욕망에 저항하기보다는 그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맡겼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얽혔다. 그들의 만남은 이제 아름다운 재회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위험한 미래라는 본색을 드러냈다.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끝을 향해 질주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처럼 그들은 뜨거운 육체를 나누면서도 서로의 눈을 온전히 마주하지 못했다. 그 눈빛에 담긴 혼란과 욕망, 그리고 죄책감을 들킬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희망적인 재회가 아니었다. 10년이라는 공백이 골마 터진 상처와 같았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이 위험한 미래가 끝나는 순간 그들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 관계의 끝은 과연 파멸일까?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까? 그들의 숨결만이 이 위태로운 밤을 채워가고 있었다.